오늘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번 그 8월 15일경에 그 덕콘이라는 그 자체적으로 덕디비사에서 그 컨퍼런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그 8월 15일에 그 컨퍼런스 내용을 이제 있는 거를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게 이제 자료는 올라와 있는데 동영상이 안 올라와 있어서 좀 자료를 만드는 좀 고생을 했는데 어제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덕디비 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아마 그 8월 15일 그 덕 컨퍼런스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덕디비 이제 소식과 요번 9월 9일, 그러니까 월요일쯤에 이 1.1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정일에 대해서 이제 미리 보기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덕디비가 이제 유연한 SQL이라고 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SQL을 하는데 거기에 약간 편리한 기능, 약간 부족한 기능들을 좀 집어넣어서 SQL을 좀 많이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나오자마자 그 아마존에서 덕디비라는 요 책을 바로 구입을 해서 요 관련된 책들을 약간 좀 중요 포인트 부분만 정리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번에 이 덕디비가 그 GIS 쪽 그로 해서 그 지리 정보를 통해서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그 마다독 쪽에서 그 기존의 덕티비에 지리 정보 그 확장 모듈을 설치해서 좀 편하게 일상적인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재밌는 게 좀 있어서 이 덕디비사에서 이 지금 오라클 AI에서도 사용자 문장을 입력을 하면 SQL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이 그런 것처럼 이 덕디비사에서 이 덕디비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덕디비 N SQL이라는 텍스트 투 SQL AI 인텔리전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문장으로 이제 SQL을 요청을 하면 그거를 그 실제 SQL 문장으로 변환해 주는 그런 거를 이제 데모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팁이고요. 예. 이 덕디비 이제 그 8월 10일 컨퍼런스나 이런 데 보면 그 저런 왜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는지 참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프로젝트마다 그 프로젝트 명을 주고 그 프로젝트 명에 맞는 이런 아이콘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덕디비 그 릴리지 카렌다라는 그런 사이트에 가시면 그 오른쪽에 그 프로젝트 명과 그 아이콘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콘에 대한 거고 여기 이제 릴리지 카렌다에 보면 9월 9일 날 1.1을 발표한다라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덕디비가 이제 쉽게 말하면 포지션 이제 사용자들이 어느 영역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스타트의 영역은 개인 사용자를 위한 영역이라서 보통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데이터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분들이 개인이 퍼스널, 그러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요즘에 노트북의 자원들이 좋아지잖아요. CPU나 메모리가 좋아져서 이제 그 노트북을 가지고도 충분히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과학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곳에 이제 덕디비가 이제 쓰이게 되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덕디비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 점이냐면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격처럼 기존의 자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나 기존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의 영역에서 덕디비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통과하는 역할로 좀 약간 하모니적인 어떤
약방의 감초처럼 감초적인 어떤 역할로 기업에서는 덕디비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두 번째 영역을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인 건데 이거는 덕디비를 이용을 해서 소스가 오픈돼 있고 MIT 라이센스다 보니까 이거를 다양하게 이용해서 창조적으로 뭔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드는 영역에 지금 덕디비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뭐 웹 어셈블리 가지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든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든지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폰에다가 포팅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또 이쪽에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인공위성을 만드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뭐 테스트를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막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신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덕디비가 이런 세 영역에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덕디비가 이제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인데 지금 2024년 1월 기준으로 했었던 오른쪽 자료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서 테스트를 하시고 쓰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그 깃허브에 이제 좋아요라는 어떤 그거를 이제 분석해 주는 사이트인데 지금 현재 2019년 그 덕디비가 그 발표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그 건데 지금 활발하게 지금 덕디비가 그 덕디비의 지금 생태계가 계속 지금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이 덕디비를 실제 사용하시는 회사들 지금 이제 덕디비가 좀 마크가 초기의 그 덕디비 마크인데 지금 요 사이트에 보니까 지금 현재 덕디비를 이용하시는 회사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 한 127개 기업들이 지금 덕디비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덕디비가 책이 지금 세 권이 나와 있습니다. 세 권이 나와 있고 덕디비 인 액션은 지금 마더덕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덕디비 액션을 받고 싶으시면 마더덕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이메일로 시청만 하시면 덕디비 인 액션이라는 PDF 문서를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Get Started With는 저거는 지금 책이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덕디비 업 러닝은 지금 출시는 되어 있는데 아직 아직 책이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은 어, 할 수가 없고 예약만 걸 수가 있는데 아마 저것은 이제 곧 나와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덕디비가 이제 덕디비가 그 포스에스케일처럼 포스에스케일도 이스탠드라고 해서 사용자가 확장 모듈을 자기가 만들어서 포스에스케일을 더 확장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덕디비도 이런 이스탠드를 이제 만들어서 보통은 이제 그 덕디비 랩에서 이 스탠드를 만들었었거든요. 만들고 그런 소스가 오픈되다 보니까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막 연구해서 그 스탠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용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덕디비 자체에서 이거 사용자분들이 개발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를 좀 표준화하고 뭔가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 스탠드를 따로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확장 모듈을 편하게 만들 수 있게 지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덕디비를 좀 확장해서 쓰고 싶은 분들이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만들면 일반 사용자들은 편하게 이제 저렇게 인스톨할 때 이 스탠드 네임과 from 이제 커뮤니티라는 거로 해서 실제적으로 인스톨 시킬 수 있고 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표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덕디비가 C++로 만들어져 있어요. C++로 만들어져서 있다 보니까 이 스탠드를 만들 때 C++ 랭귀지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이제 일반 기존에 있는 C 개발자분들이나 요즘에 좀 화두가 돼 있는 이제 러스트는 아마 이 러스트를 가지고도 이 스탠드를 만들 수 있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러스트가 그 웹 어셈블리를 만들 때 굉장히 좀 최적화된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러스트를 지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포스트에스케일이 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기업이나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 업체들,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기타 클라우드 업체들이 포스트에스케일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그 DB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포스트에스케일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포스트에스케일이 어떤 그 OLTP적인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강한데 이런 그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뭐 카운트를 한다든지 그룹 바이에서 할 때는 정말 속도가 좀 늦거든요. 예, 늦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PG 덕DB가 이 그 분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이 PG덕 이 포스트에스케일에 날개가 달린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포스트에스케일이 지금 현재 이스탠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포스트 GIS라고 해서 그 지리 정보, 그다음에 PG 벡터라고 해서 이제 벡터적인 성격을 할 수 있는 벡터 DB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익스텐드도 있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추가된 거죠. PG 이, 이, 이 덕DB가 이제 설치를 하면 이제 포스트스퀘어의 이제 조회성,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스퀘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트스퀘어를 사용하시는 기업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지금 쓰셔서 작업하시면 지금 최적화돼 있고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덕디비하고 지금 마더덕이 지금 이쪽 그 하브라는 여기 벤처 회사인데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안이나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마 쓰셔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덕디비 이제 1.0이고 이게 그 프로젝트명이고요. 예, 예. 지금부터는 이제 1.10에 지금 어느 중요 팩터 많은 개선이 있겠지만 중요하게 추가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어떤 그 함수를 이번에 추가가 돼서 그 보통은 기존에는 이제 서머리라고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그 민 맥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를 서머리하는 어떤 그런 기능은 있는데 이 히스토그램이라 해서 이런 명령어를 이번에 그 1.1에 16.0에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쿼리 테이블이라 해가지고 어, 그 특정하게 그 매크로를 해서 이제 실제 그 테이블에 세 건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거를 실제 저렇게 함수를 던지면 실제 데이터에 세 건만 이게 쭉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쿼리 문장을 또 지원을 하게 아마 사용자의 요구들이 있어서 아마 추가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QL 레벨에서 이제 SQL에서 변수를 선언한 거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형식처럼 어떤 이제 베리어블에 어떤 특정한 변수 값을 집어넣고 그 변수 값에 있는 거를 실제 쿼리상에서 쓸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컬럼에 대해서 이제 컬럼스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컬럼을 지정을 할때 이게 컬럼이 엄청나게 많은 컬럼을 관리하시는 때 이 컬럼스는 그 컬럼을 이렇게 아스타로 해서 제가 컬럼이 뭐 100개의 컬럼이 있는데 100개의 컬럼을 다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컬럼스에서 아스타 하면 저런 명령어 쓰면 그냥 컬럼이 다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기에서 그 컬럼 중에서 어떤 컬럼은 제외시킨다. 뭐 이런 거가 이제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 차원에서의 그 서브 쿼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다이나믹하게 좀 조인의 부분에서 좀 내부적으로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CSV가 사용자들 그 데이터 수집할 때 CSV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CSV에 대한 성능을 좀 약간 개선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CSV 파일이 이좀 작은데 그 CS 파일이 너무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좀, 좀 속도가 좀 많이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속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CT에 대한 에 대한 그 리턴되는 요 재사용하는 어떤 거를 좀 개선했다고 또 설명을 이 1.1에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덕대비는 이 스트리밍 쿼리로 이제 속도를 좀 개선을 이제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스트리밍 처리를 그 원 스레드로 이렇게 한 스레드에서 처리가 되는데 요 지금 요 스트리밍 갖고 오는 요 자체도 패러럴 그 스트리밍 쿼리를 할 수 있게 지금 1.1에서는 개선이 돼서 어, 원격에서 던지는 S3 이제 HTTPS 저쪽 원격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약간 패러럴로 갖고 와서 좀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거가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오 이런 요게 추가가 돼서 그 지리 정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1에 대해서 이렇게 지리 정보 관련된 데서는 지금 현재 덕디비가 그 이스텐트 중에 지리 정보나 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좀 많이 돼서 이 거기에 엔지니어가 새로 입사를 하셨어요. 입사를 하셨는데 그 분이 그 이런 지리 정보만 전담해서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이런 지리 정보에 관련해서 포스트 GIS, 그러니까 포스트스퀘어에 익스텐드에 있는 포스트 GIS에 있는 모든 함수나 이런 것들도 다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고 해서 그 포스트스퀘어에 포스트 GIS하고 형동생할 뭐 이런 식의 개념이더라고요. 예.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에 9월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내일 모레 9월 9일 1.1이 발표될 어떤 중요 패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책이 나오자마자 아마존에 언제 나오나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쭉 읽고 있고 그중 이렇게 이제 그 있는 12개 항목 중에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우선 크게 그 어차피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이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가져온 그런 그 텍스트 파일을 또 내보내는 어떤 그 로딩 데이터를 하는 어떤 그런 팩터 부분하고 그다음에 덕디비에서 이제 이 처리하고 이제 성능을 어떻게 데이터를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설정 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를 로딩하는 데이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장에는 이렇게 에, 항목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로딩 CS를 로딩하고 JSON 파일을 로딩하고 그다음에 저 팟캐 파일을 로딩하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차 때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건데 이 덕대비가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V나 JSON이나 파켓 저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 가져오고 쓸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CSV를 이제 로드하는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왼쪽에 위에를 보시면
CS 파일이 저렇게 돼 있는데 저거는 이제 위에 헤더가 없고 데이터만 들어있죠. 그래서 데이터만 들어있는데 데이터와 데이터는 콤마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보통 저게 이제 CSV의 기본 표준 어떤 형식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보통은 내가 테이블을 저런 식으로 만들 거야 해서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저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렇게 카피 명령을 가지고 카피 내가 만든 생성 테이블 from 그다음에 CS 파일을 정의를 하면 저 CS 파일이 저 생성된 테이블로 로드가 돼서 저렇게 조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거는 위에 테이블에 그 컬럼명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는 탭으로 되어 있는 어떤 CSV 파일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저렇게 그 다음에 파일명, 그 다음에 필드를 줄 거고, 그 다음에 TSV죠. 어차피 저건 탭으로 돼 있다라는 어떤 구분 잔고고, 그래서 저렇게 역슬래시 탭, 저게 탭이라는 어떤 값이고 헤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저렇게 정의를 하면 저렇게 데이터를 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CS 파일을. 그 다음에 이제 CS 파일 중에 로드하다가 에러 날 수 있잖아요. 에러가 나면 로드 중에 에러가 나버리니까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옵션을 주면 에러 난 거는 제외시키고 데이터를 인풋하겠다. 이제 그런 옵션인 겁니다. 그래서 저런 그 옵션을 가지고 쓰시면 데이터 로드가 되고 에러 난 거는 제외시키고 업로드를 시키는 거죠. 로드를 할 수 있는 거고 어, 예, 저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맨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실제 데이터 지금 현재 컬럼이 어떻게 되고 지금 분석을 하는 저런 콜이고, 그 다음에 로드를 할 때 저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테이블을 생성하고 집어넣잖아요. 근데 저기 카피 명령을 쓴 거고, 저거는 이제 셀렉트, 이게 보통 이제 크레이트 셀렉트라는 어떤 그런 문법인데 이 셀렉트를 하면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크게 보면 오른쪽에 그 그러니까 로딩 CS 파일을 만든 거는 카피 프롬이라는 명령문과 저 create select라는 명령어로 실제적으로 데이터 그 CSV를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SV 파일을 로딩을 할 때 이제 날짜 형식을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실제적으로 CS 파일을 읽어보니까 오더 데이트라는 쪽에 날짜가 이렇게 월일이 붙어 있는 형식일 때 실제 저 데이터 포맷이 YMD인데 저 오더 데이터는 데이터 형식으로 내가 셀렉트를 해라 그러면 실제 기본적인 거는 인티저 64로 인식이 되지만 저거를 날짜 형식으로 이제 해줄 때 쓰는 어떤 그런 형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 CS 파일을 단독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한 몇백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씩 살 수 없고 저렇게 아스타를 써서 전체 대상을 이제 로드를 할 때 그러면 로드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 데이터가 어떤 CS 파일에서 갖고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네임 true를 주면 실제 데이터 로드하는 것 중에 컬럼명 파일 네임이라는 컬럼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데이터가 어느 CS 파일에서 읽어드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저건 참 재밌는 기능인데 제가 CS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CS 파일이 어떤 거는 10개 컬럼이 있는 거고 어떤 거는 5개 컬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호환되지 않으면 이 CS 파일을 로딩할 때 에러가 나잖아요. 근데 그 on underbar by name true라는 거를 주면 얘가 컬럼을 분석을 해서 추가된 것들을 어 컬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로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샘플 있는 것처럼 중간에 비어 있는 것들은 실제 저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저 is 이저 컬럼이 없는 거예요. 이 없는 거는 제외시키고 컬러 제한 부분을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니온에서 그 컬럼을 유니온에서 이 처리가 될 수 있어서 저런 거는 저렇게 명령어 하나로 그 CS 파일을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제이슨 파일인데요. 이제 제이슨 파일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이슨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제이슨 라인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어떤 그런 형식이 있을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 어레이로 제이슨 데이터가 어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식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저기 어레이 형식의 오브젝트를 대부분 많이 쓰는데 왼쪽처럼 제이슨을 라인 형식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데이터 형식도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셀렉트를 할 때 리드 언더바 제이슨에서 왼쪽에 제이슨 라인 형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포맷을 줄 때 유 라인 저런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처럼 제이슨 어레이 오브젝트를 쓴다고 하면 저렇게 포맷을 어레이로 지정해서 읽어주시면 제이슨 데이터를 로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켓 데이터를 이제 핸들링할 때 그런 함수인데요. 이때는 이제 파켓 이제 저 스키마에서 파켓 내용을 쓰면 실제 파켓의 그 네임 그 스키마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리드 파켓이라는 실제 이게 이제 데이터를 로딩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 왼쪽에 스키마에 있는 것처럼 실제 파켓의 실제 데이터 형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설명이 돼 있고 지금 이 책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 보통 이제 CSV나 JSON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쓰시지만 파켓이라는 파일을 어, 웬만하면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아마 그거는 그 파켓 데이터 형식을 보시면 이게 데이터를 그 분석할 수 있게 이 내부적인 구조가 탄탄하게 돼 있어서 이게 조회나 이렇게 관리하는 용도에서는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켓을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로드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DB로 갖고 오는 거였다면 요번에는 내보내는 형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CS 파일은 이제 저렇게 그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CS 파일을 내보내는 거는 이제 실제 특정 이제 테이블에 제가 보내고자 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테이블로 하나 만들어서 저건 뭐 만들어도 되시고 안 만들어도 되지만 저렇게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저렇게 카피 테이블명 to CSV를 주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CSV 파일로 어, 컬럼명은 위에 헤더를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열과 열은 컴마로 분리해서 CS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탭으로 분류하고 싶거나 헤더를 제외하고 싶으시면 저렇게 옵션을 주시면 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익스포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제이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카피로 해서 저렇게 셀렉트 문장을 주고 그 다음에 저렇게 제이슨, 그 다음에 포맷은 제이슨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 포맷은 저런 식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하겠다 하면 저렇게 제이슨 데이터를 제이슨 라인 형식의 데이터로 익스포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켓을 할 때는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새로운 어떤 방식인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 이거를 그 분할해서 파켓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여기 뒤에 퍼포먼스 쪽에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지면 이 속도가 이게 읽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게 그 옵션이 있어서 그래서 저기 데이터가 보통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할 때 데이터
그 보통 이제 파티션 나눠가지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파티션으로 나눠서 입하면 실제 폴더를 만들면서 그 폴더 자체로 이제 파켓 파일이 이제 생성이 딱 되게 이렇게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 파트는 이제 앞 데이터 로드는 이제 끝났고 실제 이제 덕디비 이제 운영과 이제 퍼포먼스인데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올 때 보통 하는 방식을 이제 기본적인 방식은 우선은 이제 스캔서로 해서 이제 일련보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어떤 거를 만들고 셀렉트를 할 때 저런 식으로 위에 정의를 한 다음에 시스 파일을 로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조인을 해서 이거는 크로스 조인은 어차피 이렇게 확장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을 해서 뻥튀가 되는 거죠. 뻥튀가 돼서 저렇게 저렇게 파켓으로 이제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 파켓 파일을 이제 뷰로 만들고 근데 이런 작업을 할 때 데이터 양이 많으면 메모리가 이제 작을 경우에는 메모리 에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덕대비는 아키텍처가 자기 메모리가 부족하면 실제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포레이트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왜 덕대비는 왜 그렇게 정의를 했냐면 SSD가 이제 메모리가 이제 하드디스크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리 부족한 거를 하드디스크의 SSD처럼 빠르다는 거를 전제하에 저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아까 그 1.1에는 이제 히스토그램이 요번에 지원이 될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서머 저 명령가 돼서 실제 테이블을 정의를 하면 실제 컬럼이 실제 미니멈 값이 뭐고 맥스 값이 뭐고 실제 전체적인 거를 이제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유징 샘플이라고 해서 실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실제 러닝 데이터하고 뭐 훈련 데이터, 실제 뭐 작업 데이터, 훈련 데이터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저렇게 샘플 데이터 뭐 전체 뭐 한 100건인데 뭐 만 건인데 뭐 9만 건은 뭐 러닝 데이터, 뭐 1만 건은 뭐 샘플 데이터 저런 식으로 할 때 저렇게 이용을 하시면 샘플 데이터 뽑아낼 때 명령어가 따로 있으니까 저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파티션 팔렛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속도가 성능이 나는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저거는 이제 스레드인데 저 스레드를 일러주면 그냥 원 스레드에서 작업하는 거고요. 만약에 컴퓨터가 스레드가 코어가 8개다 그러면 저기 8코어로 주면은 작업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저건 예제고요. 저렇게 작업을 하면 실제 그 결과가 이제 파티션별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 이렇게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은 실제 그 데이터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덕디비를 실행해서 이제 저렇게 옵션을 주면 실제 쿼리의 실행 그 타임이 마지막에 찍히거든요. 그래서 저기 하이브 파티션 투루라고 해서 지금 발레 파일을 읽을 때 저렇게 옵션을 투루로 줘서 읽어 드릴 때 속도가 0.5초 정도 걸리죠. 저렇게 이제 빠른데 저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셀렉트해서 리드 바켓 해서 읽어 드렸을 때는 1초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차이 그러니까 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데이터량이 많은 어떤 데이터들은 저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일반적인 음, 로드 하는 것보다 성능을 좀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약간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쓰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홈페이지를 이제 국제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데이터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임존, 그러니까 예, 실제 타임존을 핸들링하기가 좀 약간 까다로운데 이 덕대비는 타임존에 대한 그 데이터 타입을 그 두 개를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그 중에 타임스탬프하고 타임스탬프 존이라는 거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요거를 잘 이용하시면 그 이런 그 뭐 글로벌하게 하는 이 시간과의 약간 머리 아픈데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제인데 그래서 지금 셋 타임존을 이제 UTC 기본적으로 UTC를 주로 표준으로 쓰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 테이블은 타임 스탬프로 하고 한 테이블은 타임 존으로 해서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똑같은 날짜로 인서트를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 셀렉트를 하면 지금 현재 커런트 세팅에 대한 타임 존을 보면 UTC거든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타임존이 뭐 뉴욕의 지금 타임존으로 제가 셋을 바꿨을 때 실제 결과를 조회를 하면 어 기존의 타임 스탬프로 있는 컬럼은 지금 변동이 없고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타임존이 있는 것들은 실제 뉴욕시로 타임존에 해당하는 날짜가 계산이 돼서 보여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일이나 그 먼스 같은 경우도 실제 그 해당하는 요일과 그런 것들을 타임 존에 맞춰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 존까지도 핸들링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면 타임 존이라는 데이터 필드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덕디비 이 책에 있는 것 중에 약간 좀 핵심 좀 괜찮다는 부분들을 예,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고 제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어, 뭐 데모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그렇게 긴 시간들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요 자료를 다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를 보시면 쉽게 지금 따라올 수 있으시고 덕디비가 어떤 쿼리를 이제 좀 개선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좀 참 재미있는데 어, 어, 이게 SQL 작업하다 보면 함수하면 저런 식으로 좀 복잡하거든요. 예, 복잡한데 요게 이제 덕디비는 이제 요 체인처럼 이게 일반 프로그램 코딩처럼 어떤 파이프라인 개념처럼 어떤 함수의 결과를 그 함수로 다시 전달하고 다시 전달을 해서 실제 이 체인처럼 쿼리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 저 위에 있는 저렇게 쿼리를 단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좀 재밌어서 실제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이 보통 그 커맨드 라인에서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리눅스나 도스의 커맨드 라인에서 실제 차트를 그려주는 그런 유틸리티더라고요. 여서 그거를 실제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것도 요거는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덕디비가 이 플롯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롯을 해서 실제 데이터 중에 이거를 플롯해서 볼 수 있고 이게 그러니까 열을 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행을 열로 만들 수 있고 열을 행으로 하는 어떤 피벗과 언피벗에 대해서 덕디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데모로 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마더덕이라는 그 회사에서 실제 덕디비와 파이썬을 가지고 GIS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분이 지금 계시나 봐요. 프랑스에 계시는데 프랑스에서 이게 오픈 그 충전 이게 요즘에 전기차들을 많이 쓰니까
아니, 전기 충전하는 곳이 어디야? 를 확인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실제 어, 프랑스의 충전소가 위치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다가 좌표를 받아다가 그거를 어, 그 그래프로 그려주는 어떤 그런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마더덕이라는 회사가 이제 실제 그 대규모 모델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이 자료는 여기 뒤에 이제 참고된 어떤 사이트들이나 이 자료들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모는 지금 커맨드 사항에서 그 실제 그 이 그래프를 그려져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데모를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구현하는 거와 그다음에 어, 오라클 AI에서 뭐 제공되는 어떤 그 텍스트를 쿼리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덕디비도 그렇게 제공이 되는 거라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로 이제 데모로 전환하겠습니다. 너무 잘. 네. 키우는 혹시 보이시나요? 음, 이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그 실제 그 아까 그 동영상 정보에 있는 예제를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요게 아, 요거를 하면 실제 저 SQL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음, 이제 SQL이 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이 결과가
실제 이렇게 CS 파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 그 저 U 플롯이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하고 여기에 이제 커맨드 상태에서 보여주는 건데 요거를 실제 돌리면 이렇게 커맨드 사항에서 실제 아까 데이터 나왔던 이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커맨드 사항에서 실제 그래프가 보여주니까 이제 뭐 이거를 또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커맨드 사항에서 이렇게 어,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점선을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라인처럼 실제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주식 차트처럼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응을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음, 이게 아까 그 동영상 그 이분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더보기 하면 이 콜앱 이거는 이제 그 구글에서 운영하는 그 주피터 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링크해서 들어가시면 실제 예제를 따라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예제를 쭉 따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소스를 보시면 실제 어, 필요한 그 어,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예,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덕디비를 이제 임포트하는 거죠. 임포트해서 덕디비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덕디비에서 이제 지리 정보를 쓰겠다. 이거를 인스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용하겠다 하고 요게 이제 실제 그 프랑스 지역에 그 실제 그 전기차 무료 전기 충전소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어, 그 제이슨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이렇게 해서 읽어드리면서 이제 create select 문을 써서 실제 셀렉트 하면서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죠. 그 문법을 써서 테이블을 생성을 해서 그 실제 생성된 테이블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5개만 봤을 때 실제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이제 안에 이제 많아서 이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된 데이터들을 실제 그 중 데이터 중에 실제 그 좌표를 SD 포인트라는 그 이제 요 이제 지리정보 관련된 이제 포인트 요 함수를 이제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포스트 SQL도 포스트 GIS라는 그 스탠드를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덕디비도 저 덕디비 스탠드를 설치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제 좌표가 나오고요. 이렇게 좌표가 실제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좌표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 좌표를 던지는 거죠. 이렇게 맵 그리는 거에다가 좌표만 이렇게 해서 레이어해서 좌표만 던져서 실제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그래서 이 덕티비 커리에 있는 저기 에 있는 커리를 그러니까 아까 그 이렇게 지금 이렇게 커리 만들었잖아요. 이 커리를 이렇게 만든 커리 셋을 결과 셋을 이렇게 던져주면 얘가
프랑스 지역의 그 충전소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갛게 된 부분들은 충전소가 많은 거예요. 이 지역에. 예. 그래서 이거를 때를 아이고, 됐죠?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거는 따라 하시면 그게 확대를 하시면 그 실제 그 지도가 이제 커지면서 실제 위치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거를 이제 어, 어, 이번에는 재밌는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세션이고요. 예, 마지막이고요. 예. 여기 이제 마다덕이 이제 이렇게 좀 LLM을 좀 만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재밌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실제 이거를 이제 쓰는 거죠. 실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얘가 이제 코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예. 그 중에 이렇게 예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샘플로 어,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에 뭐 크레이트 뭐 테이블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이쪽에 가면 실제 이거 제가 한번 테스트한 건데 예, 예. 음, 요거를 실제적으로 어, 예제를 네, 어, 요 소스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들을 정보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면 얘가 실제적으로 저렇게 그 예전에 그 오라클 그 강사님이 그 그때 세미나 때 설명하신 것처럼 그 텍스트 입력하면 나오잖아요. 이거를 마더덕 이 덕디비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 거죠. 예. 이렇게 썸에 커리어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어, 계산은 해야겠지만 네. 이거 자체의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점점점 이제 복잡하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얘가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까지는 학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이게 계속 정보가 쌓이면 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덕디비에 있는 것처럼 덕디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덕디비 문법으로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룹 바이를 할 때 보통은 이렇게 오더 바이 할 때도 실제 그 오더 바이 할 컬럼을 다 지정하는데 올은 이제 지정 안 해도 이거는 그 덕디비만의 그 문법이니까 얘가 이제 덕디비만의 문법으로 표현해 준 거죠. 뭐 이런 식의 그, 그 문법을 이제 만들어 주는 어떤 그런 재미나는 덕디비 예제였습니다. 기존 벡터DB 대신에 덕DB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사용은 가능합니다. 예, 그 사용은 가능하고요. 음, 예,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저도 이제 아주 그 자세히는 테스트를 안 해보고, 근데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저도 사용은 가능한데 제가 그거를 테스트를 안 해봐서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네네, 사용은 가능합니다. 흑DB가 기존에 나온 음. DB와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존의 RDBMS 데이터베이스는 OLTP,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 기준으로 나왔다면 덕DB는 분석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용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양이 많은 거를 조회를 할 때 빨리 결과를 도출하려는, 그러니까 뭐 그룹 바이나 뭐 카운터나 이런 집계 함수를 쓸 때 분석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덕디비는 그 인베디 저번에 그 1차 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독립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어떤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파이썬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파이썬에 포함된 어떤 아, 그 메모리 영역 내에서 동작하는 거라서 어, 그 1차 때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다가 그 쿼리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은 어,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이게 원래 덕디비가 나왔던 그 효시는 어, 내가 빅데이터 엔지니어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이제 그거 용으로 나온 거니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AI 요즘에 뭐 링체인이나 뭐 어떤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을 할 때도 데이터 앞에 데이터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정제하고 이렇게 막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 불편하고 힘이 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만들고 샘플링, 학습 데이터, 그다음에 샘플 데이터 이런 걸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지만 굉장히 노가다성인 작업이 많거든요. 덕디비는 사실은 덕디비 만드시는 분들이 옆에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을 본 거예요. 맨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가져오려고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 노트북의 성능도 좋아졌는데 이거를 좀 어, 저렴하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덕립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그겁니다. 예. 예. 데이터 소스가 뭐 CSV나 텍스트 말고 예, 예. IDB 자체 되나요? 네네네. 저번에 1차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음, 프로젝트에 한번 진짜 어, 보시면 제가 1차 때 설명드린 자료를 보시면 어, 이게 1차 때 덕tiv이 소개해준 영상이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MySQL도 어터치가 되고 PostgreSQL도 어터치 되고 SQLite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기 그웹 환경에 그러니까 이제 HTTP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저기 S3나 GCS나 이제 애저는 그 클라우드 하드디스크인 거죠. 거기에 있는 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덕대비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약방의 감초처럼 정말 응용 분야가 많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방금 그림에서 네네네, IT의 데이터가 네네. 물리적 오질 않고 이렇게 중간에 얘가 좀 변환 모듈이 있어서 인터페이스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 점더 DB라는 새로운 포맷으로 뭐좀 구조적으로 데이터가 중간 형태든 뭐 연구 형태든 저장이 되었다가 이렇게 되는 건지 비유 형식이죠. 비유 그 형식이라서 형식. 예, 비유 형식 비유 형식인 거죠. 어차피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데 저 형식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이제 사용자의 그 따른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MySQL이 MySQL 1번 저기 MySQL 서버 1, MySQL 2번 있잖아요. 그럼 덕디비가 MySQL 1번 서버에 접속을 해서 어터치 해가지고 갖고 와서 쓰는 거를 저기 MySQL 2번 서버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덕디비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중간 매개체로. 예. 근데 덕티비의 또 장점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웹 어셈블러 해가지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그, 그, 덕티비가 동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면 브라우저에서 MySQL 어터치 접속해서 저기 1번 서버 접속해서 저기 2번 서버에 MySQL 집어넣어. 이게 거기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1번 서버는 MySQL이고 2번 서버는 이제 PostgreSQL이에요. 그러면 1번 서버에 있는 MySQL 갖고 와가지고 PostgreSQL 저쪽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덕디비의 쿼리로. 예. 예. 그래서 아주 좀 저 그림에 있는 모든 거가 가능한 거죠. SQL 갖고 와서 S3로 보내고 S3에 있는 걸 갖고 와서 PostgreSQL을 집어넣고 이거를 덕디비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덕DB를 이기종 DB 간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네. 성능은 보장 못하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덕디비 혼자만으로 어떤 ETL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핸들링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마이그레이션 툴을 만든 회사들이 덕디비의 저런 장점, 저렇게 아주 간단한 아주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도 덕디비 SQL 문장으로 가능하니 덕디비의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질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아, 네네. 지금 RDB 자체를 소스로 썼을 예, 때 예, 그걸 뷰처럼 쓰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 내가 포스트그레에다가 예. 이따만한 데이터를 그룹바이하는 쿼리를 날렸어요. 덕DB에서. 네네네. 그러면 그게 실제 도는 거는 PG에서 돌 거잖아요. 그래서 피자 돌죠. 그러면 덕DB에서 컬럼나나 인메모리 오퍼레이션의 장점을 쓰지 못하고 그냥 명령만 던져주고 그 명령을 받아오는 용도인 거죠. 그렇죠. 그런 용도로 쓰면 덕디비에 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덕디비를 만약에 쓰시려고 하면 아까처럼 아까에 있는 그러려면 잠시만요. 예, 그러려면 지금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RDB를 소스로 쓰려고 하면 예, 예. 그렇게 뷰처럼 못 쓰고 그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아,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갖고 와야죠. 덕디비를 이용하시려면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덕디비의 장점을 쓰시려면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기 맞다. 덕티비가 오픈 소스 있는 거죠? 그렇죠. MIT 라이센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픈해서 써라. C++ 해서 돼 있으니 마음대로 작업해라. 왜냐하면 이 만드신 분들도 어, 이제 쓰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다음에 아니 어, 저거를 예. 좀 최적화해봐도 약간 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 지금 뭐 클라우드 어, 때문에 네네네네. 마이그레이션 툴 없냐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C++로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소스가 C++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C나 이제 러스트를 지원한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돼 있고 이제 아까 포스트에스케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의 장점을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메인 DB를 포스트에스케일을 쓰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이 덕DB라는 요거를 이거는 개념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포스트그레스QL을 쓰고 계신 사용자분이 거기 안에 포스트그레스QL의 익스텐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ostgreSQL의 그 단점,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엄청 늦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카운트 하는 거 하더라도 아마 대표님 뭐 PostgreSQL 카운트 늦던데요. 엄청나게 늦는데 예를 들어서 뭐 PostgreSQL이 뭐 10초 걸렸다. 그럼 덕디비는 1초 정도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키텍처가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PostgreSQL은 그 로우 단위로 저장이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면 이 덕디비는 이제 컬럼 베이스로 아키텍처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속도점에서. 예, 그거는 제가 1차 때 설명드린 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나 이제 생각났어. 나 지금 좀 기억이 안 나. 나 목소리 들으니까 생각났어요. 아니 거기 한번 저기 운영 환경에 한번. 저희는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은 없고 네. 개발 환경인데 개발 환경 자체가 다 GCP에 있어서 저희 익스텐션을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음, 그 GCP에는 거기서 지정해준 익스텐션 중에 선택해서 쓸 수 있더라고요. 음, 음, 저건 최신이니까 없을 겁니다. 참,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기 컬럼 형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일반 어차피 그 덕대비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카운트를 한다든지 뭐 그룹 바이에서 집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 그 CS 파일이나 제이슨 파일이나 이런 그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로그성 파일 있죠. 로그성 파일을 빨리 갖고 와서 근데 그것도 저기 이기종 S3 쪽에 저기 아마존에 거기서 수집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덕디비가 만약에 없는 환경에서는 다 프로그램을 하겠죠.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코딩으로 다 작업을 했다고 치는데 덕디비는 그냥 덕디비만 설치해놓고 그냥 쿼리로 그냥 저기 S3 갔다 와서 갖고 와. 그리고 쿼리 이렇게 해서 던져줘. 그러면 덕디비가 그냥 프로그램 안 하고 그냥 덕디비 하나만으로 그 복잡한 작업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덕디비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 CEO 이게 하네스 CEO님이 이제 설명하는 그 프로젝트를 보면 세 가지 영역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렇게 쓰더라. 지금 덕디비를 중간에 파이프라인 형식의 컴포넌트로 쓰더라. 자기네 제품이 있는데 데이터를 갖고 오려고 하는데 전부 다 이 프로그래머가 리소스가 들더라. 프로그래머 파이썬 개발자 써야 되고 이 코딩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 유지 관리해야 되고 힘들더라. 그거를 덕디비로 체인지를 해보니까 덕디비는 쿼리로 되네. 그냥 쿼리만 해서 그냥 그거 모듈만 싹 바꿔버리니까 관리도 편하네. 그렇게 개선을 하는 거죠. 성능도 낮네. 이렇게 지금 이 기업에서는 덕디비를 그런 부족한 부분에서 덕디비를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덕디비 혼자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덕디비는 하모니적인 약점을 감추기 때문에 이 덕디비를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대체를 해서 기존의 회사에서는 이렇게 성능 개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오퍼레이션을 안 해서 이제 그런데 진짜 현장에서 지금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네. 덕디비를 활용해서 네네. 뭐 더 빠른 거는 모르겠죠. 어쨌든 프로세스 자체를 확 단축시키죠. 아, 속도가 네네. 빠른 아, 거니까. 그렇죠. 네. 이, 그렇게 해서 하면 예. 케이크를 자꾸 만들면. 이 책에 쓰신 저자 두 분이 실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운영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에서 샘플 예제를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웹로그를 분석하는 거를 덕디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덕디비는 그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창조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PC 득집이라고 했나요? 그 네네. 익스텐션이? 예, 예. 그건 뭐가 좋다고요? 포스에스큐엘의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포스트그레스케일 분석용으로는 포스트그레스케일이 좀 약하잖아요. 예. 거기 이제 이스탠드로 설치를 하면 포스트그레스케일은 그 분석할 때 덕DB로 테이블 만들고 거기다가 어차피 자기 로컬이잖아요. 그럼 덕DB 그 형식으로 거기다 밀어넣는 거죠. 데이터 수집을 포스트그레스케일 테이블로 수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덕DB 익스텐더 설치한 다음에 덕DB 테이블에다가 수집을 하시는 거죠. 저희 회사 제품이 피지로 돼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네네네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에포트 이런 예, 거가 예. 그러면은 피지에 막 저장된 거를 분석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피지 아까 득디비 익스텐션 설치해서 쓰시면 분석 그거를 하면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엄청 빨라질 겁니다. 그래요? 예. 정말 쓰시면 한번 아마, 해봅시다. 네. 진짜 농담 아니고요. 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벤처 회사인데, 얘가 이제 PG 덕DB를 만들었어요. 네. 덕DB 자체에서도 그 포스트SQL을 리스텐드 해가지고 어터치해서 포스트SQL 어터치해서 갖고 올 수 있는데 성능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리고 덕DB를 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원격에 있는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덕DB 좋다고 분석하기는 리소스가 많이 차는데 덕DB 사용자도 많으니까 이거 되니까 이 마더덕이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예, 벤처 기업인데. 아니 예. 그러면 가보니까 지금 그 포스트그레스케일을 가지고 정보계에 사용하자 이제 그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보계 사용할 때 지금 여기 강 부장님 계신데 여기는 회사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 회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커뮤니티 버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커뮤니티 버전에서 당연히 방금 이 PG 언더바 DB를 붙여가지고 하면 정보계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소리잖아요. 네. 예. 와우 확실히 참 목소리 PG 네. 세봐야겠다는 진짜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제가 확실히 차이 나냐면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요즘에 지금 뜨거운 화두인데 포스트스케일을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쓰고 있는데 포스트스케일 약점이 이게 조회성은 쥐약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예, 그건 쥐약이라서 알죠. 네. 그래서 이 PG 덕딥이라는 익스텐드를 설치하면 그거를 해결합니다. 왜냐면 자기 로컬에서 익스텐드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쓰시면 이거 또 하나가 보니까 예. 그 피지언드만 덕디비 하면은 자체적으로 그 내부에 원래 이제 그 레코드 레벨로 돼 있는 그거를 컬럼나 DB로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네. 와 대박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치도 쉬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퀵 스타트잖아요. 여기서 네. 지금 갖고 와서 이거는 뭐 이 덕커에서 설치하신 거지만 어차피 여기 포스트에스케일 갖고 와서 익스텐드 덕DB 익스텐드 그 포스트에스케일에서 덕DB 익스텐드 설치해서 덕DB 익스텐드 사용하겠다 세팅 끝 사용하고. 음. 일단은 온라인을 끊고 네네. 우리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해봅시다. 지금 덕디비가 지금 만약에 포스트에스케일 사용자분들이시라면 지금 이 PG 언더바 덕디비를 꼭 사용하셔서 포스트에스케일의 단점을 보완하셔서 어 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만드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엄청 예. 좋아요. 왜냐하면 포스트에스케일의 이 분석이 점점 정말 느리거든요. 제가 이 그렇죠.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실제 그 전체 데이터 카운트 하는데 와, 거의 함흥차사거든요. 근데 이 덕티비로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여기 나옵니다. 그냥 밀리세컨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이 덕티비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포스트에스케일 사용자 유저분들에서는 난리도 아니라서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동영상이 있어요. 뭐 어떤 동영상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냐면 이 덕디비 이 회사에서 지금 덕디비 그 세미나 자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8월 15일 세미나 이게 어제 올라왔어요. 이거 아마 따끈따끈하실 거예요. 요거 컨퍼런스에 발표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잠시만요. 여기서 야, 이거 엄청난 거다. 엄청나다니까요, 대표님. 제가 온라인 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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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덕디비의 여기 블로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그 8월 15일 날 이 컨퍼런스 한 거거든요. 이 8월 15일의 컨퍼런스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PG 덕이라는 요 세미나의 자료인데 여기 자료도 있어요. 자료도 있고 여기 지금 이 세미나 이 발표를 이 두 분이 맡은 여기서 하는 건데 여기 좀 괜찮습니다. 예,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네네. 네.